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기까지 4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상승이 더욱더 반가운데요. FOMC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장은 물론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틈틈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서는 지수 전망도 함께 봐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시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 대비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요즘 내 계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도 하시고 또 방송 보면서 좋았던 부분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봐야겠죠. 장이 오랜만에 반짝 상승을 해준 기분 좋은 화요일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간만에 반등이 나와서 사실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도 하얗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어제는 까맣게 나와서 역시 얼굴 색깔도 장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시에 남자이고요.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또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장중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됩니다. 자, 그런 만큼 간단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방송 중간중간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장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장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승이 나올 거라고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상승이 나와주었네요. 왜냐하면 지난 45일 전에 FOMC에서도 전날은 상승이 나오고 전전날은 큰 하락이 나오고요. FOMC 시작하고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하락을 좀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다행히 우선 지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어제 말씀드렸던 거래량 없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의 오늘 큰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로는 자율주행차 섹터가 있었고요. 철강 섹터, 로봇 관련 섹터의 수급이 특히 좋은 장이었는데요. 어제 제가 장 마치고 시간에 거의 9.8%, 시간의 상한가 갔던 모트렉스가 장 초반에 시가갭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수익 마무리 잘했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0.52, 코스닥은 1.12% 상승했습니다. 하락폭에 비해서는 작은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먼데 문제는 내일부터 시작된 FOMC입니다. 45일 전에 FOMC를 볼 때 느끼는 건데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 한 번 더 출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들어가더라도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매매하셔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 1,400원이 되지 않은 1,389원입니다. 1,400원이 막 되기를
막으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MMS, 화천기계, 양지사,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YTM, 서메이지까지 6종목 나왔습니다. 우선주 빼고 말씀드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먼저 LMS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슈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천기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슈퍼개미가 경영권 분쟁 소식에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슈죠. M&A 이슈, 경영권 분쟁 이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분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화천기계 상승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연상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양지사인데요. 양지사가 지금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양지사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말 듣고 안 하신 분들은 약간 배가 아플 정도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거고 시장은 하지만 양지사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는 품절주 이슈가 있고요. 또 다른 이슈는 슈퍼개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봐야 되는데 지수가 빠질 때는 양지사, 품절주 특히 양지사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도 오늘 또 저는 양지사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요. 금액이 151억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에 3자 배정 유증은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요. YTN 같은 경우는 매각 민영화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는 사실인데 한전 KDN이 YTN의 지분을 21%나 가지고 있는데요.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고 한국경제에서 아마 YTN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먹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YTN 이슈는 강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썸에이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 글로벌 버전 데카론 G, BI를 공개했다 이건데 상한가 간 재료 중에 가장 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선 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상승이 나왔지만 FOMC라는 큰 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FOMC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한 차례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지만요. 오늘 상승이 나온 만큼 상한가도 6개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이 한 종목 한 종목 이슈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YTN은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 자, 지금 양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한 차례 더 크게 시세가 나왔지만 위험하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렇게 간혹 반등도 나오고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도 챙겨 나가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세겠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8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HLB 방송 다음 날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4.54%의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머큐리도 보시죠. 2.6%의 상승폭 만들어내줬는데 방송에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언급이 자주 됐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9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예선테크도 보시죠. 방송 공개 후에 수익률 0.2%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란톡방에서 그 전날 공개를 해주셔서 노란톡방에서는 상한가까지 잡아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5일 공개해 주셨던 에이텍TN 5.73%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9월 16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아니군요. 어제는 현금 보유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고 SM 공개를 해주셔서 3.85%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불을 켜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종목들 중에서는 에이텍TN 그리고 SM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에이텍TN, SM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는 현금이었지만 그제 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텍TN 더 갔거든요. 사실은 에이텍TN과
SM은 앞으로도 재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화면 보기 전에 ATECTN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주이고요. SM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더 말하면 이수만의 개인 회사의 매각 관련 이슈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ATECTN 차트 한번 볼게요. ATECTN 제가 9월 15일이니까 이날 9월 15일에 상한가 간 날이죠. 상한가 간 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공략할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노란톡방에 공유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연 3일 내내 상승폭이 꽤 있습니다. 오늘 또 9%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이게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골랐던 ATECTN은 내일 모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한 섹터로는 애플페이 관련주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수만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인가요? 이걸 만약에 이수만 이게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SM의 매각에 대한 순서는 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보십시오. 시가갭을 이렇게 띄워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 흐름 봐서는 메꾸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M 내일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애플페이 관련주 ATECTN 그리고 지분 매각 관련주 SM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TECTN 그리고 SM 이미 5.73%, 3.85%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두 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저도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애플페이에 대한 약관 동의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 정말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체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도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ATECTN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과도한 인세 논란이 있던 회사였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였던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이슈 여전히 남아있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모트렉스 그리고 로보티즈 오늘은 네. 또 주종목. 사실은 이제 모트렉스는 시간에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네. 당연히 상승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제가 최근 들어 사실은 힘든 장이죠. 힘든 장이고 사실 저도 모니터 뒤에 계시는 회원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도 올라갈 종목이 안 갈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잠을 요새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트렉스 가야 될 자리에서 했는데 물렸잖아요. 그렇지만 모트렉스가 시간에 거의 상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좋은 수익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갭상승을 보면 11%까지 올라가서 12%까지 오르고 내려왔는데 정말 매도를 잘했습니다. 8%에서 9% 가까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모트렉스 노란톡방에서 잘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모트렉스 매도하고 사실 상당 시간 이후에 제가 로보티즈 공략 지점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드렸는데 매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공략 지점에서 매수가 됐더라고요. 저는 모의로 하니까. 그래서 로보티즈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의 기준과 실력은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을 잘 잡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것까지 사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횡보나 소폭 하락만 하면 잡는 건 어렵지 않고 로보티즈 오늘 24,100원에 잡았거든요. 보시면 24,100원 이 구간입니다.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으면 고점까지 갔으면 약 15%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물론 15%까지 먹지는 못하고 익절했지만 24,100원에서 제가 사인 드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노란톡방에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상승 후에 눌림 구간에 딱 터치하는 그 순간에 24,100원에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게 제가 로보티즈를 드린 겁니다. 다만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저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장이 하락했다고 많이 떠나셨던데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이 나왔고요. 내일부터 있을 FOMC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FOMC가 막 시작되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중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모트렉스 로보티즈 공략을 안내해드렸고요. 이게 안 되더라도 내일부터 노란톡방에서 또 좀 더 보수적이지만 정확한 자리에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섹터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포르쉐 상장 관련주 코리아 FT 3기 에센테크 보시고요. 애플페이 관련주 에이텍TN 한국전자인증 보시고 레옴시티 관련주 5G 머큐리 아직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크게 하락했지만 거래를 대금이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머큐리도 아직 살아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저는 앞으로는 손절 자리도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많이 나오니까 손절하지 못하고 너무 물린 경우가 있어요. 재료도 있지만 손절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께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의 성적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먼저 모트렉스 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프로듀싱 하에 좋은 수익 구간으로 청산의 마무리를 잘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더해서 로보티즈 장중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야에 포착이 돼서 스카웃이 됐습니다. 역시 수익 잘 났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리면서 모트렉스와 로보티즈도 노란톡방에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물론 방송만 보셔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내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스카웃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주셨을까요? 내일부터 FOMC니까요. 저는 FOMC부터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FOMC의 흐름을 이겨낼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FOMC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FOMC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3위권 후보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한국전자인증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두산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인탑스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한국전자인증 만나보고 계십니다. 3.97% 하락이 나왔고요. 6,7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인증서 같은 보안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두산도 보시죠. 주요 포지션은 지주회사, 인쇄회로기판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13.93% 상승 나왔고요. 8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함께 있다라는 점도 짚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인탑스입니다. 6.47% 상승 나왔고 32,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주요 포지션 사실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어셈블리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로봇과 지금 현재 엮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후보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 사실 두 후보생 같은 경우는 로봇과 좀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쟁쟁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사실 어제 장이 빠져서 캐스팅 안 된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3위권은 더블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세 종목이 다 좋거든요. 그렇다면 좀 아쉬운 한 개 종목을 뺀
빼고 네네. 더블 캐스팅이 될 후보생들은 어떤 후보생인가요? 먼저 애플페이인 한국전자인증 바로 캐스팅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주사인 두산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인탑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자인증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네. 한국전자인증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9월 16일 날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눌리고 횡보했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섹터 3개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인데요. 애플페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플페이 관련주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한국전자인증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6일자 급등날 때 기사를 봤더니 애플페이 도입 초입기의 초강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세도 아니고 초강세라고 나왔다는 거는 9월 16일에 상승폭이 무려 25%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웹사이트에서 애플페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SSL,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 보안 인증이거든요. SSL이 이거 사업을 인증서를 필요하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SSL 사업을 영위하는 게 바로 한국전자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볼게요. 가장 좋은 차트입니다. 제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급등 나오고 거래량 터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바로 오를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바로 오를 수도 있고요. 조금 눌렸다 오를 수도 있는데 애플페이 관련주 중 한국전자인증 저는 당연하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니까 51%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감각도 살아가고 있고 시장도 살아가고 있고 애플페이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두산 한번 볼게요. 두산은 지주사인데요. 제가 오늘 두산을 사실은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큰 종목 잘 하지 않는데 봉이 굉장히 이쁘죠. 지금 보면 피봇 2차 저항선인 전고점인 87,000원 부근에서 지금 터치를 받았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뚫게 되면 바로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흐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차트만 보는 건 아니고 재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앵커님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5G 핵심 부품 안테나라고 좀 봤거든요. 물론 재료가 로봇도 있고 5G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핵심 부품 안테나 모듈 소개에 신산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두산은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두 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제가 머큐리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머큐리도 5G잖아요. 네옴시티 5G고 그리고 두산도 만약 5G로 지금 오른 거라면 거래량 실은 양봉입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눌리지 않고 내일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전자인증, 두산 두 종목을 더블 캐스팅해서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오랜만에 더블 캐스팅이 나와줬습니다. 개인기획사의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두산인데요. 자, 먼저 한국전자인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플페이 이슈의 신흥 강자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앞서 장대 양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던 이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좀 더 가볍고 빠르게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캐스팅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지금 장이니만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전하고도 다채롭게 꾸려주시기 위해서 두산 이 종목도 함께 캐스팅 목록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지금 로봇 이슈도 있고 5G 이슈도 있기 때문에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트에 담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캐스팅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3위권에서 2개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인탑스 후보생은 조금 아깝습니다. 네, 인탑스는 재료 괜찮고요. 차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리플 캐스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한 종목은 빼고 더블만 했습니다. 인탑스 설명드리면 우선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9월 16일 날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 로봇 이슈가 있어요. 오늘 로보티즈도 1차 VR을 넘고 크게 갔던 이유가 로봇 이슈로 간 건데 로봇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인탑스를 제가 그래도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차트에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인탑스 재료는 좋습니다. 보면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이 베어 로보틱스가 지난해 5,000대, 올해는 10,000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서빙 로봇인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게 요새 병원에 가도 로봇이 보이고요. 식당을 가도 서빙하는 로봇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보인다는 거는 판매와 매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탑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 그 로봇을 보면 옆에 KT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KT와 협업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무려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형차 한 대 가격이니까 혹시라도 식당에서 보면 이렇게 2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살살 다뤄야겠죠. 그리고 차트에 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일 흐름을 중요한데 내일은 이 120일선이 걸려 있거든요. 120일선인 33,300원. 이 구간 뚫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 매물대도 이렇게 있고 120일선도 있기 때문에 이걸 뚫으면 강하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못 뚫게 되면 들어갔다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인탑스는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상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 아깝게 오늘 3위권 캐스팅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정말 서비스 로봇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 로봇 바리스타가 타주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또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안심도 되고 또 먹어보니까 맛도 좋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점점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탑스 재료 좋고 충분히 좋다. 하지만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21선인 33,300원인데 이 가격대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당장 캐스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든지 장중에도 인탑스 같은 종목들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어떤 시야에 따른 포착에 따른 스카웃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관 기획사의 동화기업,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TK 케미칼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오늘 2.18% 상승이 나왔고요. 3,5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자율주행 솔루션, 스마트카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동화 기업입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축자재, 그중에서도 강화, 재생목재 제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꽤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0.97% 상승 나왔고 79,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기획사의 TK 케미칼 후보생 오늘 3% 상승 나왔고요. 3,7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 합성 섬유 등 화학 소재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 역시 2위권에서도 오늘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 2위권에서는 캐스팅 대상이 있을까요? 네, 2위권 오늘 흐름이 다 좋으니까 네. 그중 캐스팅을 하나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동화기업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동화기업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건축자재 쪽으로 네.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은 건축자재를 하는 회사는 맞은데요. 최근 네. 들어 이제 2차 사업으로 2차 전지 전해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업 개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건축자재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 거는 전해액 등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봉이 여러분 다 똑같겠지만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이 터진 건데요. 이 양봉이 터질 때 전고점의 저항을 돌파한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눌렸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누가 말하더라고요. 주식은 저항과 지지만 알아도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항과 지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9월 17일 날 재료를 9월 17일 날 기사를 봤더니 하나증권 주간 추천이라는 내용에서 봤더니 동아기업 추천 사유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고 전해액이죠. 지금 전해액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장대 항공이 그거를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IRA가 실행을 앞두고 이 동아기업 또한 미국 현지의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있으니까 동아기업이 이것도 서두르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전액 흑자폭도 늘어나고 IRA 수혜도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오늘자로 확인하면 85,000원. 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추천 내용도 있었고요. 매출과 영업이 상승 나온다면 바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중장기로 8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목소리 아주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2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목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보생인데, 자,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따른 하반기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전액 흑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용준 디렉터님이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화기업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 증설까지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자 중장기 목표가도 오늘 또 특별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8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중장기 목표가입니다. 자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동화기업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TK 케미칼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 네. 또 사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굉장히 자율주행차. 좋잖아요. 네네네. 자 이 두 개 종목들은 왜 캐스팅이 될 수가 없었을까요? 우선 갭 상승을 해서 밀린 거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거든요. 그러면 네. 더 밀릴 수가 있고 차트에 답이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차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게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트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장 초반 모트렉스 급등 나올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실 시가 갭을 띄워서 잘 시작을 했거든요. 금액을 보면 9% 시가 갭 띄워서 15%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건 맞은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내일은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거래대금 터져서 하락을 한 거거든요. 터져서 하락을 했는데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언젠간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일은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21선에 걸려 있는데 20일 살짝 깼거든요. 3,500원 깨지면 내일 시가 3,500원 깨지면 접근하지 말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에 21선을 깼고요. 전저점을 지금 신저가를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로가라도 있으면 제가 좀 더 봤을 텐데 제로도 없더라고요. 52주 신저가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가려면 5일선도 깨야 되고 11선도 깨야 되고 21선도 깨고 61선도 깨고 120일선도 깨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K 케미칼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안에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로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좀 빠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재료는 아직 살아있으나 내일 만약에 시가가 3,5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TK 케미칼 이용준 디렉터님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차트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역배열의 21선까지 깨지면서 신저가까지도 만들어낼 위험이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TK 케미칼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목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동화기업 캐스팅을 해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시장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화면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캐스팅까지 마쳐봤고요. 1위권 후보생들 모습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NSN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덕산 네오룩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에이프로젠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NSN입니다. 2.69% 하락이 나왔고 1,2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포지션이 참 여러 가지인데 자전거 쪽도 있고 IC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NSN 만나봤고 기관 기획사의 덕산 네오룩스 오늘 흐름 만나보고 계십니다. 5.66% 상승이 나왔고요. 38,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전자, 전기,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에이프로젠 후보생도 보시죠. 주요 포지션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1.36% 상승 나왔고요. 1,1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보셨는데 1위권 후보생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포지션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종목들은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했는데요. 저는 네. 덕산 네오룩스가 괜찮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덕산 네오룩스 후보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많이 들어본 건데 사실은 기업 내용을 오늘 좀 처음 파악을 했어요.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호재가 있다고 보다는 첫 번째는 주가가 저점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주가 산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PS 곱하기 PER,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ER인데 이걸로 했을 때 증권사 리포트에서 봤을 때 5만 원은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중장기 리포트 목표가하고요. 내용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주 차트를 이야기하고 주식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사람들이 시청자분 생각할 때 쟤는 EPS 이야기는 왜 안 하고 PER 이야기 안 하고 PBR PBR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로 산출하는 답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방송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재료는 9월 20일 날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지금 보시면 저가이다. 저가이고 여기서 변곡이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닥이기 때문에 차트를 더 크게 볼까요? 완전 바닥이네요. 27,000원이 역대급 최근 3년 동안 바닥인데 지금 27,000원에 돌파를 나와서 이제 38,000원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구간은 없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회사 좋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로는 봤더니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산출했는데 EPS 주당 순이익을 2,618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최근 3년간 평균 PER 주가 수익 비율을 19.2로 계산했습니다.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EPS랑 PER을 곱하면 평균적인 목표 주가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곱하기를 계산기로 해봤더니 52,200원 정도 나옵니다. 52,200원 제가 그어드릴게요. 이 목표 주가는 사실 단기적으로 오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52,200원까지는 EPS분의 EPS 곱하기 PER 했을 때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약 30%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증권사 보고서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캐스팅은 중장기 관점으로 제 캐스팅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만 원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중장기 관점에서 캐스팅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또 시원시원하게 목표가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유튜브 통해서 다시 돌려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덕산 네오룩스 목표가 얼마로 제시를 해주셨을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NSN 후보생 그리고 A-프로젠 후보생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캐스팅되지 못한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NSN 먼저 말씀드릴게요. NSN은 자전거 제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그 회사들을 보면 사업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하고 또 ICT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뇌질환 치료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화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대금이 우선 안 터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점을 차트상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윗꼬리로 달렸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재료가 좀 모호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부각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A-프로젠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역배열이고 신저가이고요. 5일선 위에 11선, 21선, 61선, 121선 있고 어제 신저가는 1,09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더 떨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프로젠은 지금 재료도 없는데 재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재료가 뭐냐면 악재 재료입니다. 공매도가 700건 이상 증가했다. 공매도 나오면 주가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도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내려가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A-프로젠은 내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두 후보생 중에 사실은 제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도 하나 있네요. 자, 그런 만큼 조금 속이 쓰리긴 합니다만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저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NSN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이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캐스팅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A-프로젠 같은 경우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사실상 제일 좋지 않게 보는 유형의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또 공매도 증가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종목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유의하시고 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1위권에서 캐스팅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더 좋긴 하겠지만요. 자,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캐스팅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반갑게 3위권에서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2위권, 1위권 모두 빼놓지 않고 캐스팅이 진행이 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인데 자, 어제는 현금이라는 또 새로운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금강철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제가 초성 퀴즈를 좀 내기는 했는데 건강 최고라고 또 우리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정답은 금강철강이었습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저 요새 건강이 사실 좀 좋지 않은데 좀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강철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강철강 우선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금강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종일 종목을 보고 있는데 재료 중에 수많은 재료 중에 금강, 철강 재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애플페이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최근 나온 재료 중에는 금강, 철강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금강, 철강은 말에 나왔다시피 철강제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이 회사가 원래는 포스코의 전량 원재료인 코일을 공급받아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철강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핵심이 철강에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연말까지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피해를 본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피해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상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다른 제철소, 다른 철강주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현대제철에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할 때는 정상 가동할 때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전반적으로 포스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현대제철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보면 철강 제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파업으로 인한 채차지까지 생기면 그 이외에 철강을 만드는 회사는 수혜입니다. 그 대표 대장은 지금 금강철강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스틸, 세 번째는 문배철강, 네 번째는 대양금속인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대장주 해야 되고 주도주 해야 되는데 금강철강이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가가 22.62%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금강철강이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보십시오.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폭이만 해도 13%고 하지만 거래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교과서에는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승할 때 거래대금 터졌는데 하락할 때 거래대금 안 터졌으면 오늘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금강철강 내일도 흐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상승이 내일이 연결된다면 전고점인 1350원 돌파하게 되면 이 노란톡방에서 관련 재료하고요. 뉴스하고 그리고 차트하고 지금은 공략 지점, 공략법까지 오픈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란톡방 최근에 종목들 많이 빠지고 지수 많이 빠지니까 노란톡방 인원도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올라갈 때 들어오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미리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강철강 올 연말까지 포스코에 관련 이슈도 있고요. 흐름 내일 상승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 뉴스, 수급, 공략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강철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바로 건강 최고가 아니라 금강철강이었습니다. 금강철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금강철강인데요. 지금 포스코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금강철강 앞으로의 흐름 더욱더 기대가 된다. 뉴스, 재료, 수급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금강철강이었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건강도 최고니까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주에 또 강연회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살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게 주말에 못 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다 이러는데 제가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배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강연을 하는데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갈 건데요. 아예 그냥 제가 오늘 강연에 공약을 하나 걸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제가 종목을 보는 주도주를 잡는 조건식과 그리고 시장 보는 눈 그리고 지금 제일 좋게 보는 종목들 3개, 5개 종목 다 오픈할 거고요. 강연회 인원이 만약 제가 생각할 때 인원 이상으로 오거나 이하로 오거나 무조건 제가 커피 이상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제공하는 커피도 드시고요. 강연회에서 좋은 내용 받아가시고 좋은 종목도 보시고 제 얼굴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대구, 부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대구와 부산 연이어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커피 이벤트 또 언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연회 공약을 통해서 커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강연회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강연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배트맨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